성장 기업들은 올해 컨센서스부터가 30% 성장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0% 성장이 잡혀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남들이 다 하는데 선반영돼 있을 텐데 당신이 무슨 수익을 내겠냐. 이게 가장 큰 챌린지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예요. 김기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예.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일타 김기훈 채널을 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펀드 매니저를 17년 동안 하면서요. 이제는 이제 회사를 독립해서 에픽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까지도 같이 저희의 투자 철학과 어떤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1타 김기훈이라는 채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첫 인상에서 느껴지는 거는 뭔가 그 테토남?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테토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이야기를 이제 대본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 성장주 아니면 나는 아예 안 본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그 턱수염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게 성장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본인만의 이제 투자 철학 이런 걸 좀 설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제가 17년 동안 회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가치주를 좀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대형 가치주 하는 회사도 있고 성장주 하는 회사, 해외 투자 다 해봤는데요. 결론은 결국 우리가 100배 주식을 투자하겠다, 10배 주식을 투자하겠다, 10배거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목표에 먼저 갈 수 있겠는가. 결국은 매출 성장률이 많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이 부침은 크더라도요. 결과가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가치 투자를 사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치 투자를 배우고 회사에 가서도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싼 주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주는 결국 가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벌써 극단적인 얘기가 되긴 그러니까 하는데 가치주는 가치주다.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가치주 가치주밖에 안 됐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다. 그 가치주가 왜 주가가 오를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가치주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재평가를 받고 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장주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장주는 사람들이 봐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많이 봐주죠. 근데 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성장시켜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이 이익보다도 매출액이 20, 30% 이상 연평균 성장할 수 있어서 단연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 회사의 외형 자체가 30%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특별히 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해주지 않아도 이 회사가 커지니까 몇 년 후에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주식 투자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장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남는 게 있으려면 이 정도로 회사가 커져야 된다. 매매 실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커지고 나면 결국은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키 팩터를 매출 성장률로 잡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커지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건 이제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매출이 성장하는 거랑 앞으로 성장하는 거랑 달라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연초에 항상 사실 해가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되면 고민을 하잖아요. 올해는 뭐가 될까? 올해는 누구냐? 고민을 할 때 보면요. 그럼 뭘 갖고 그럼 올해의 성장률을 결정하겠냐? 결국은 그 해 초에도 결국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할지는 시장이 아예 모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컨센서스든 사람들의 생각에서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고 어떤 기업이 많이 성장할지가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성장 기업들은 올해 컨센서스부터가 30% 성장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0% 성장이 잡혀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남들이 다 하는데 선반영돼 있을 텐데 당신이 무슨 수익을 내겠냐. 이게 가장 큰 챌린지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보내면 된다. 시간을 보낸다. 30%씩 증가하지만 그러면 2해 지나면 70%가 되고요. 3해 지나면 2배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그 주가가 어차피 27년이 되면 28년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회사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연평균 매출 30% 늘잖아요. 주가가 최소 30%씩 올라가요. 이 잡혀 있음에도. 그럼 저희는 뭘 낸 거죠? 시간을 낸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주식을 2년, 3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2, 3년을 기다리면 3년 이자를 주는데 30% 성장한 회사를 믿고 3년을 투자한 그 시간 가치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3에 3승을 하면 꽤 크잖아요. 그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찾아낼 거는 기중에 그 추정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30%의 성장 회사가 리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상향이 되는 거. 상향이 되면 중간에 사람들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아니면 월 중에도 뭐 탐방을 가서 보고 하면서 이 회사가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네? 근데 이렇게 높은 성장이 잡힌 회사들이 성장이 더 잘 될 가능성도 좀 높아요. 네, 잘 되는 산업이니까. 그쵸. 그럼 그러다 가봤는데 아니면 또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수출 데이터가 이거 갑자기 팍팍 더 튀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중간에 숫자를 올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30이 아니라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그럴 경우에 그 해에 대박이 나는 거죠. 그게 제가 엄청나게 올해 체감을 한 부분이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팜마트. 팜마트가 사실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이 연초에 딱 봤을 때요. 네네. 작년 그 성장률이 107% 성장했어요. 2024년에. 팜마트 170% 했고 벌써 2024년에도 엄청난 주가 성장이 났겠죠, 당연히. 작년에 이미 107% 성장했어요. 2024년이 23년 말부터 107% 성장해서 이미 주가가 엄청 올랐겠죠. 그쵸. 뭐 24년 말에 엄청 올랐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작년 말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올해 100% 대박이다. 네. 내년에도 이 정도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다. 50%?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지만 감속 성장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약간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107을 성장 회사를 내가 보기 너무 좋아. 100 받고 100 더 가. 이러면 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맞아요. 100을 했으니까 10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것저것 팩트를 넣죠. 뭐 미국에서 얼마, 뭐 중국에서 얼마 하면 50은 하겠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잘하면 더 올려야지. 이렇게 50을 씁니다. 한 50 정도 적혀 있어. 55인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연초 어느 시기에 제가 봤는데 그래. 그래서 50도 대단하다. 근데 이러면은 뭐 옛날 엔비디아처럼 감속 성장 이렇게 나오긴 해요.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 이게 1년 기다리면 주가가 뭐 50은 못 올라도 30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중에 보고 있는 동안 꾸물꾸물 계속 매출 추정치 올라갑니다. 특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회사가 중간중간에 자기도 잘하니까 이제 막 중간에 막 발표를 해요. 우리 뭐 알고 보니까 해외 성장률은 중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가 올해 2분기에는 진짜 극적인 사건이 미국 1100% 성장을 나왔어요. 작년에 11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추정치가 확 올라가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150일 찍혀 있어요. 150%? 네, 작년 107인데 올해 150일 찍혀 있어요. 100도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 일단은 그 이제 서구권에서 뭐 800, 1000 뭐 이런 숫자 나오니까 이게 평균이 1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107%나 성장한 회사가 어떻게 또 그 다음에 그 이상 성장하겠냐?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제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또 의외로 많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가치 투자는 지루함을 이겨야 된다면 여기는 변동성을 이겨야 되고 쫄깃쫄깃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테토남스러운 느낌에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성장주 투자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그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상향이 되느냐, 그렇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한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PER이 얼마 이런 걸 보는 이런 정적인 분석은 숫자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고요. 그 노력과 공부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둘러싼 핵심 팩터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핵심 팩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를 연중에도 내년에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멋있는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이걸 투자하고 3년 동안 자겠어. 이렇게 그러면 멋있죠. 예, 엄청난 확신을 보이는 거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 일이 일어나서 성장이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매일매일 세상을 보고 공부하잖아요. 산업의 변화를 공부하고 뭐 데이터도 계속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데이터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실적 발표 전에도 이 회사를 둘러싼 정황 증거나 고빈도 데이터, 많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나 우리가 AI를 지금 활용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국에 앉아서 미국에서의 인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노력을 더하자면 뭐 가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가보는 분들도 봤어요. 네, 가서 정말 매대를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정말 노력을 해서 숫자가 좋다. 그런데 뭐 시황이 나빠서 매크로가 뭐 돈이 빠져서 여러 이유로 뭐 비싸서 뭐 비싸서도 크겠죠. 이런 데서 보통 싸지 않으니까요. 그쵸. 비싸서 뭐 셀 리포트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을 하면 그때 이 숫자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는 거 그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주식 일타 김기훈 대표님의 이제 그 많은 실패 경험이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많은 실패 경험이 녹아 있는 아주 엑기스를 좀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라고 본다면 이제 매수도 알겠고, 근데 이제 매도는 또 어떻게 하나요? 매도는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네. 성장주를 매도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 안 좋은 거를 팔고 기본적으로는요, 안 좋아지는 회사를 팔고 내가 수익이 난 회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회사가 성장 가도에 있을 경우 더 사야 된다. 약간 이게 그렇죠. 우리 뭐 행동 경제학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 성장주를 사면 뭐 정말 순식간에도 20-30% 수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떤 거는 또 수익이 안 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챙기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게 꺾여 내려가면 왜 안 팔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왜 했냐? 대부분 많은 책들이 가치 투자니까요. 가치 투자자는 가치가 싸기 때문에 샀잖아요. 그럼 가치가 비싸지면 팔겠죠. 저평가돼 샀는데 저평가 해소됐는데 안 팔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장주 투자는 왜 샀냐? 싸서 산 게 아니니까 비싸졌다고 파는 게 아니고 성장해서 산 거잖아요. 매도도 성장주 원칙에 따라 성장의 기스가 나면 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싸져도 잘 안 팝니다. 이게 팔란티어 같은 회사 대표적인 이잖아요. 맞아요. 비싸졌다로 판단했으면 뭐 벌써 24년 중반쯤 뭐 이미 다 팔렸을 거예요. 벌써 챌린지가 그 팔란티어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매수 추천 확률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대부분의 미국의 엄청나게 똑똑한 분들이요, 중립 이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포트 들어가서 보면 나쁜 얘기 거의 없어요. 다 뭐 이렇게 찬란한 미래를 그렸으나 PER이 너무 높아. 심지어 뭐 PEG까지 높아. 이건 안 된다. 그래도 이익은 참아주겠는데 PSR까지 높아. 매출까지 대비해서 너무 높아. 다 이 얘기로 결국은 의견은 중립이. 셀도 있고 뭐 숏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볼 때 아까 사람들이 결국은 감속 성장을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팔란티어가 35% 이렇게 찍기 시작할 때 성장률이요. 다음에는 30, 28 이렇게 보통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치는 어떻게 됐죠? 35, 40년. 지금은 그 잔여 계약 가치라고 이들의 수주장부로 보면 사실 50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가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였지만 이 회사가 분기별로 저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기별 맨날 듣긴 들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콩쿠르 꼭 봐야 됩니다. 사후라도 꼭 읽어보면 성장을 가속화했고 수주장고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수주장고죠. 거긴 잔여 계약 가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성장주 원칙에서는 매도가 아닌 거죠. 밸류 원칙은 매도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싸서 사면은 적당해지면 팔고
성장하기 때문에 사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팔지 다른 이유 때문에 팔면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하고 뭐 원리가 있는 뭐 뛰어난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오버 컨피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하고 추정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 추정해봤어라는 과잉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무조건 다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그 셀 레포트나 이런 게 보통의 대부분 이제 과잉 자신감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링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다 계획이 있다. 두드러 맞아보면 아는 거죠. 공매도는 한번 두드러 맞아보면 알아요. 그런 내용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선물로 10개의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